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음양 오행을 했는데 제가 그 조견표하고 음양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코팅을 해놨는데 제가 한 20개 정도 해서 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갖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음양 오행에서 조금 못했던 부분을 살짝 리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천간 12지지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파묘 보셨어요? 네. 다 보셨어요? 네. 파묘에서 하는 얘기가 그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묘가 처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첫 시작. 파묘의 첫 시작. 파묘의 첫 시작이 그 봉길이하고 이화림이하고 둘이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으로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에서도 굉장히 그 의학이 발달하고 막 굉장히 화려한 거기 병원, 최첨단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딱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화림이가 이런 거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거기에서 음양이 첫 번째 파트에서 딱 나온 거예요. 처음에 봉길이하고 화림이하고 비행기를 탔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탔죠.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음양을 나눴잖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미국에 딱 내렸어요. 걔네들은 서양이지만 한국 사람이 간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거기는 막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 양의 도시로 간 거고 화림이가 거기 가서 정신적인 행위를 했죠. 막 이러면서 그 음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가 음양오행을 나타낸 영화기도 하지만 첫 파트부터 그렇게 나왔었고요. 다 보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셨어요?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다들 아시지만 그 음양사가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그 위에다가 첩장을 했잖아요. 그쵸? 이 말뚝을 박은 거는 그 일본의 기수네라는 음양사였는데 음양사가 음양사는 일본에서 그거였대요. 그 관직이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음양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자리를 봐주는 사람이 음양사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봐줘서 거기다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첨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그 최민식 그분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그걸 뽑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거길 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이렇게 철근이 박혀 있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게 있었죠. 오니.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떤 의뢰를 치러가지고 정령으로 만들어서 붙여놨잖아요. 근데 오니가 도깨비였죠. 불이 돼서 막 날아다녔어요. 그쵸? 그럼 화하고 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최민식이 막 곡괭이를 갖고 땅을 막 파다가 곡괭이가 딱 날아가면서 그 나무 대가리만 났거든요. 기억이 아마 나시겠지만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오니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그 철근을 건드는 걸 알고 도깨비불이 막 돼서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최민식이 몽롱해가지고 막 봤던 화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날라와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준비하고 있던 화림 여자하고 또 누구지? 그 남자분 한 분 또 계셨죠. 유해진. 그분하고 오셔서 말피를 확 뿌려요. 말피를 확 뿌렸더니 그 오니가 이러면서 땅을 막 파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땅을 막 파요. 오니는 화죠. 화가 날라온 거는 금이 잘못될까봐 날라왔잖아요. 그럼 화가 토를 막 팠어요. 화생토, 토생금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최민식이 나레이션이 딱 나오면서 오니를 딱 보고, 저거는 불타는 쇠다. 불타는 쇠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그쵸? 그래서 빠졌던 곡괭이를 말피에 묻혀요. 물에 젖은 곡괭이로 탁 찌르니까 그게 짠 하고 끝났거든요.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박혀 있어서 전기를 끊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목으로 본다면 금금목을 당했던 건데
그거를 물에 젖은 목으로 찔러서 목극금을 한 거죠. 그게 어떤 기운들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최민식 그분이 불타는 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금화교역이에요. 금화교역. 들어보셨죠? 금화교역. 금화교역이라고 있는데 금화교역. 이게 뭐냐면 금과 화가 교역한다는 뜻인데 이 교자는 교제하는 교자거든요. 교제하다는 뜻은 주고받다, 오고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바뀔 역자잖아요. 주고받으면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찾아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뭐 하도에는 뭐 4구 9가 뭐 서방에 있고 뭐 낙서에는 얘가 남방에 있고 막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의학서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2000년 정도 된 중국의 되게 오래된 의학서인데 황제하고 신하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런 구성으로 썼대요. 그 책을. 근데 거기 첫 부분에 소문이라는 첫 부분에 나와 있기를 혈은 심장에 속하고 기는 폐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저번 시간에 화 5장에 대해서도 했죠. 네. 화가 뭐였죠? 5장? 심장이었죠. 이건 육부가 소장이었고. 그러면 금은 뭐였어요? 폐였죠. 그러니까 화금이 만난 거예요. 이 폐가 기를 다룬대요. 호흡과 기를 다루는 게 폐이고 심장은 혈과 맥을 다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또 추동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추자가 우리 어렸을 때 반장 선거할 때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움직일 동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밀추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는 힘을 말하는데 그거를 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 때문에 심장에 있는 피가 돌아가요. 요게 바로 금화교역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심장에 있는 피는 온몸을 다 돌잖아요. 뭘 갖고 돌아요? 심장에 있는 피가? 폐에서 들어온 산소를 갖고 돌죠. 헤모글로빈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 돌고 나중에 다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교환하거든요. 이런 작용들이 금화교역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금속에 통하는 거하고 비슷한.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화, 금, 수를 보면서 음양에서 나온 것들, 중간에서 토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계절로 봤을 때는 목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수와 화는 수와 금은 아니죠. 화죠. 화와 금은 화가 금을 극하지만 결국은 화가 금을 생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극은 일정하게 극을 당하는데 화극금은 우리가 배웠죠. 업그레이드라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와 심장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흉부외과라고 있어요. 거기는 폐하고 심장을 같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기절하거나 뭐 잘못돼서 쓰러져 있으면 뭘 알죠? 심폐소생술을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에 대해서 저번 주에 못한 얘기들 이렇게 조금 보고 이 5행으로 나눠서 이제 얘네들이 10천간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게 음량으로 또 나뉘죠, 각각. 목의 양이 간목이고요. 그쵸? 그래서 양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의 음이 을목이고, 화는 병화와 정화, 토의 양토는 무토이고 음토는 기토예요. 양금은 경금이고 음금은 신금, 양수는 임수이고 음수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은 저번에 그 음권이랑 헷갈려서 한번 질문을 하셨었는데 1교시 때 이제 구분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해봐드리면 이게 양간이고요. 음간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가 음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음과 양에 대해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그 양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는 음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노는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양권, 음권이라고 해요. 동양권, 서양권인 것처럼. 마치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개수 같은 경우는 음간인데 양권에서 노는 거잖아요. 뭐 사람으로 치면 동양인인데 예의 바른 공반 예의지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같이 이렇게 화 같은 나라에 가서 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 한 번만 더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임수가 있고요. 이거 다 안 지워도 되겠죠? 네. 여기에 지금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계속 이렇게 빛을 내리쬐더니 정화가 생겼고, 정화하고 정화하고 임수가 만나서 간목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임수에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이 계수가 됐죠. 요거를 요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무토이고요. 그래서 간목이 올라오는 기운이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는 것들이 을목이고요. 병화가 을목을 잘 키우면 얘가 경금이 되죠. 그럼 경금이 다 있고 떨어져서 신금이 돼요. 그리고 요것들을 안고 있는 애가 그 토가 기토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임수하고 정화가 만나서 간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생겼죠. 그러면서 더불어 임수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계수잖아요. 이 계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뭘까요? 자수죠. 그래서 자수에서 일양이 시생해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목과 계수는 위로 올라가는 곡직 운동, 우리가 그때 목 운동 저번 주에 배웠을 때 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은 운동성이 같죠. 어떤 운동성이냐면 올라가는 운동성. 그래서 목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을목과 병화와 무토는 양토거든요. 이거는 양의 끝단까지 막 가서 막 펼치고 보여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화 자체도 우리가 뭐 방송 이런 물상이 있는 것처럼 확 보여주는 물상이잖아요. 펼치고 을목도 확 번지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개는 운동성이 또 같아요. 염상 운동, 펼치고 보여주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화 운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병화 운동이겠죠. 그리고 요 정화는 여기 병화가 생긴 거잖아요. 정화로 우리가 해가 내리칠 때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태우죠. 열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 병화가 확 펼친 걸 정화가 모은 거예요. 모으는 게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그래서 정화가 지지로 내려가면 오하고 이게 하지고 여기서 일음이 시생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요 정화하고 운동성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12운성도 들어갈 거지만
요거는 기토하고 같은 운동을 하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 음과 양을 연결시켜주는 토 중에서 음이 시작하는 게 기토죠. 그러면 얘도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하고 같이 가고 음은 음에서 나온 게 금과 수잖아요. 금에서 처음 금, 양금 이게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다 경금과 기토와 정화는 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금 운동을 해요. 경금 운동.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아니죠? 이해가 안 가시는 얼굴로 계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은 여기 경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수운동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윤화 운동이라고도 했어요. 모으고 웅축해서 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 수운동이 그렇고 임수가 이것도 어때요? 경금의 열매가 요만한 씨로 모으고 웅축됐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신금과 임수는 운동성이 같아요. 그 운동성, 이 운동이 수예요. 그리고 임수 운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이제 여기에서, 아이고,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한 번만 십천간을 쓸게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천지통보를 이용해서 설명드렸던 그 운동성, 이게 아까 그때 12운성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12운성의 운동성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같이 운동을 하잖아요.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 근데 걔네들끼리 같이 운동하는 원리가 이런 원리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금, 기토, 정화가 같이 운동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십천간, 아까 그 오행에서 나뉘어져서 십천간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얘네들이 다시 지지로 내려올 거예요. 그게 12지지가 될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양간과 음간을 나눴지만 양간과 음간에서 또 하나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게 양간은 그 기예요, 기운. 기고 음간이 질이거든요. 질. 그래서 간목이 올라가는 힘이 있었고 을목은 쫙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십천간과 12지지를 나눌 때에는 십천간은 천간을 보고 얘네가 양권인지 음권인지를 보시면 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양간의 성질을 갖고 양권에 있는 건지 음간의 성질을 갖고 양권에 있는 건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지로는 시간하고 계절하고 환경을 보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가을 을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서 지지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간목은 임목이 될 거예요. 을목은 묘목이 될 거고 병화는 사화, 정화는 오화. 요거는 무토와 진토가 되고 기토는 축토와 미토가 돼요. 요거는 신금. 신금은 유금. 임수는 해수. 계수는 자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토가 내려왔을 때 무토라고 술토예요. 술토. 네, 술토하고 진토가 되고. 아까 제가 금화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도, 지금 혈액이 돌면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와서 또다시 내 몸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 강의에서도 우리가 유금이 한번 나왔었어요. 유금은 깨끗한 거라고. 그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대장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유산균들이 다른 나쁜 균들을 죽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금은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성분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똑같이 폐에서도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몸에 나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를 들여오고. 아까 그때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토에서 충미는 큰 음과 큰 양을 연결해 주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증산도에서도 천지개벽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그 금화교육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현상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거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어떻게 내 혈액을 타고 혈액이 돼서 이렇게 내 몸을 돌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는 우주라고. 한 사람의 우주라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신기한 말이구나. 그리고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양자역학 같은 게 진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신비가 우리가 요 안에 있고, 아, 그래서 우리가 각자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데, 요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는 시간이고 계절이라고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렇게 나눠볼 거예요. 요것들을. 우리가, 크게 목이었죠. 목이었을 때 우리가 목을 방향으로는 어디라고 했었죠? 동쪽이죠. 동쪽. 그럼 요것들이 이제 계절에 관여할 거예요. 진토는 목의 양과 양의 양과 양의 음과 양의 양을 연결해 줄 거고, 계절을. 그리고 술토는 가을 겨울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봐서 이게 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음이고, 그래서 크게 봐서 양과 음을 연결해 주는 게 충미. 그래서 음과 양을 연결해 주는 축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양과 음을 연결해 주는 미토는 여기에 있겠죠? 4, 5, 미로. 그렇죠? 그러면 임묘지는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막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얘기하면서 그건 뭐 시작이고 희망이고 치유이고 막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은 아침이에요. 아침. 처음 시작하는 거. 아침.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건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자수에서 일양이 시생하지만 우리는 인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인목에서. 그래서 요 인목을 시간으로 따지면 응? 맞아요.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 요때가 인시거든요. 인시에서 시간을 처음 들으세요? 주무신대요. 네? 주무신대요, 그때. 이 시간이 인시가 해가 뜨고 인간이 아까 요거는 목 운동을 할 건데, 화 운동을 할 건데, 왜냐면 인간이 그때 목이 비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간목은 기운이고 을목이 뿅 하고 나와서 쫙 번지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비겁이고. 그럼 비겁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걔는 을목과 병화와 무토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병화는 화 운동을 할 거예요. 인시에서 요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요렇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아침이고 동쪽이고 요렇고요. 월로 따지면 요게 입춘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춘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이게 2월이에요. 2월. 그럼 우리는 절기약이기 때문에 입춘이 시작되고 나서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게 시작된다는 거는 이게 인간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럼 요게 2월 달. 그리고 나서 이제 3월이 이게 3월이거든요.
3월이고 시간으로는 요 다음 시간이겠죠. 05시 30분부터 07시 30분. 이것도 똑같이 아침이죠. 아침인데 이 시간에 보통 뭐 하세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바쁘시죠. 여자 막 화장도 하고, 그쵸? 아닌가요?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하고 바쁘잖아요. 옷도 입어보고. 그래서 요 묘는 꾸미고 예쁘고 요런 것도 담당해요. 이 시간도 사람들이 자고 있다가 나와서 막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활동하는 시간. 그래서 간목은 기운이지만 을목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을목이 돼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이 진짜로 사람들이 나가는 시기. 이때 뭐가 있죠? 경칩? 아니, 절기로. 춘분이 있어요. 춘분이 돼야 정말로 확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춘분이 있고, 그리고 요때가 요렇게 임묘진이 봄이에요. 그럼 진토는 요때는 4월이에요, 4월. 4월이고, 진은 우리가 그 동물로도 용이잖아요, 용. 그러면 되게 용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동물이니까 요 시간이 되게 바쁜 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요게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 요 시간이 딱 출근 시간이죠. 러시아워 시간. 차 엄청 막히고, 도로 나가보면 사람 엄청 많고, 지하철 가보면 사람 엄청 많고. 그래서 진은 그렇게 번잡스러운 걸 얘기를 해요. 진에는 어떤 절기가 있죠? 진에는? 맞다. 청명. 청명이 있고, 요게 4월이니까 4월 5일은 또 식목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막대기만 꽂아도 꽃이 나요 하는 말이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신. 막대기만 꽂아도 꽃이 나요 하는 게 있고, 뭐 외국으로 따져도 4월은 잔인한 달, 얼어붙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고, 그쵸? 그 시인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사시던 분이래요. 그게 미국인데 그때가 엄청 춥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한 거고, 결국은 임묘진, 목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자라는 시기예요. 자라고 번지고.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진토가 있고 그러면 어디서 사나요? 막 이럴 때 되게 역 근처에서 살아. 이런 말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월지가 진토다 이러면은 뭐 임묘진 봄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지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사람들 많은데, 시장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진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은 이게 월로 따지면 5월이고요. 시간으로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이고 4, 5, 미는 화죠. 그러면 방향으로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시 반까지는 우리가 보통 9시 반에는 출근을 하니까 출근해서 들어가는 시간까지 되게 정신없이 바쁘고, 4화부터는 진짜로 일을 정말로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목의 시절이 아니라 화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임묘진까지 우리가 목으로 있었지만 이제 사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사회에 나온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진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고, 실력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때는 안에 경금을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는 그런 때다. 이때는 지금 여기가 화가 여름의 시작이니까 이게 육양이거든요, 육양. 그래서 이때는 절기가, 네, 입하예요. 이때는. 그리고 5월은 6월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 요거 정남이겠죠, 정남. 해가 딱 여기 딱 위에 떴을 때, 정오라고 하잖아요, 정오시.
정남이고, 이때는 사화 때보다 더 바쁘겠죠. 이게 아까 우리가 천지통보 하면서 뭐 병화, 정화도 봤지만 이건 열이 된 거잖아요. 에너지가 모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화보다 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더 바빠야 되고, 이때 시작한 거를 이때 좀 뭔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오하고 미토가 월지에 이렇게 있는 사주는 되게 바쁜 사람이잖아요. 일도 많고, 그런 때예요. 이때는 아까 그 정화가 이렇게 병화를 모으고 모아서 일음이 시생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천지통보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때는 하지. 이때는 하지예요, 하지. 하지는 어떤 기간이죠? 밤이 길고, 밤이 짧고, 맞아요. 낮이 제일 길어지는 기간이죠. 요 지금 춘부는 요 묘목은 여기서 일양이 시생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일양이 시생하고 이양이 시생하고 삼양이 시생하고 요때는 요 묘목에는 그 춘분이라서 춘분하고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또 똑같은 거고, 요때에는 하지에는 점점 이때부터 길어지기 시작해서 동지가 되면 이때부터 또 거꾸로 점점 밤이 길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5월은 이렇습니다. 5월에는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갖고. 조금 있으면 우리 5월인가요? 그렇고 이제 미토. 이때가 7월이에요. 시간으로는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 이때 일을 열심히 하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1시 반부터 다시 2라운드 시작인 건데 아직 금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니까 이때도 엄청 바쁘겠죠. 이제 진짜 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에서 음을 연결해 주니까 이제 미토부터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토부터 프로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도. 미토부터. 이땐 프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로 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토가 진짜 바쁘다. 그리고 미토에는 우리가 12운성도 조금 이따 배우긴 하겠지만 미토에는 토에는 다 인묘되는 게 있잖아요. 미토에는 인묘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간목하고 개수가 인묘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운동이었죠? 목 운동이었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운동.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하는 이 양적인 막 운동을 했는데 이게 미토의 인묘가 돼요. 그러면 미토부터 7월부터 이게 7월이죠. 7월부터 이 생물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토가 지나면 금으로 갈 거니까 이제 7월 이후로는 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자라는 때가 아니고 익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에는 간목과 개수가 인묘한다. 그리고 이제 미토가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되겠죠? 이때는 계절로 여름이겠죠? 여름이고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가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신유술이 가을이 되고 요 8월달 요거는 원로는 8월이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때 마무리를 해야 되죠. 마무리를. 아까 우리가 거기서도 기토하고 경금하고 정화가 음운동을 처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마무리를 해서 시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음이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임수가 자라는 거, 시작하는 거, 장생하는 거거든요. 요때, 여기는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신유술 이 계절에 월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미토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일을 하거나 내가 결과를 낼 때도 그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요때는 임수가 시작하고 가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절기로는 뭐죠?
입추이죠. 맞죠? 입추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유술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으로는 서쪽. 사가 뭐예요? 응? 입주 위에서 이게 사가 아니라 이제 임수. 여기가 경금이 음이 시작하니까 임수가 장생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금이죠. 6월. 이게 9월이죠. 시간은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 퇴근 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신금이 경금이고 이게 열매라면 요 지지 신금이 천간의 경금이고 이게 열매라면 지지 유금은 천간의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떨어져서 열매였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었잖아요. 씨앗.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서 이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신유술은 열매이기 때문에 신유술 월이라던가 사주에 금이 많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우긴 했지만 꼭 재성이 아니어도 결과물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뭔가 재성적인 것들, 결과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이 많다, 금이 너무 많다, 사주에. 아까 잠깐 여기 수업 시간에도 다른 분이 살짝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인성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손절한다. 근데 무인성이 아닌데 왜 나는 손절하지? 이런 질문을 살짝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금이 많기 때문이에요. 금이 손절하는 기운이고 조한 기운이기도 하는데 왜 금이 손절이냐면 우리가 병화가 을목을 막 경금으로 엄청 키웠잖아요. 경금이 신금이 돼서 뚝 떨어지죠. 얘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 그래서 금에는 분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금이 많은 사주들은 조금 냉정하기도 하고 맺고 끊는 것도 잘한다. 금이 없으면 그걸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술월. 술월은 몇 월이죠? 10월이죠. 시간으로는 30분. 이게 밤 9시 30분이죠? 지금은 이게 술월이면 10월이잖아요. 지금은 밤이 돼도 서울이고 뭐 다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화나지만 여기만 있어도 제 생각에 여기만 있어도 이 시간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깜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목에서 시작했던 일들을 요때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월에는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병화 운동은, 화 운동은 아까 병화와 을목과 무토의 운동인데 이 을목이 비겁이었잖아요. 이 운동이 여기 시작해서 술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유술이 모두 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쵸. 신금이나 유금도 되게 훌륭하긴 한데 술토는 얘네들을 다 해서 저장해 놓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진짜 신유술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술토를 갖고 있어도 뭐가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술토하고 축토를 뭐라고도 하죠. 보물창고라고도. 이게 보물창고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토를 갖고 있으면 진짜 내가 뭔가 해서 저장까지 해서 갖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된다. 그리고 술토에서 해수로 가면 이제 정말 수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수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진토에서 사화로 갈 때에는 아까 목에 있다가 화로 가니까 진짜 일을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지금 천라지망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목에서 진짜 화로 가서 나를 확 보여주는 거.
그게 지금 요거거든요. 진사라망.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술토로 다 담은 다음에 이제 진짜 해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철라예요.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새로 양으로 나가는 거. 이게 지금 진짜 양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지지를, 뭐, 이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요때 시작해서, 요때 죽는 거잖아요. 요때 잠자고, 그러면 요 진토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사를 갖고 있으면, 이제 죽은 사람들, 뭐, 이거는 뭐, 약간 좀 번외 이야기인데, 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면 거기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애들이 술해이고, 그쵸? 요거는 다시 새로 태어나서 밖으로 나가라고 해주는 게 요거라고 하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술토까지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해월로 갈 거예요. 해월은 11월이죠. 해자축은 수잖아요. 수? 이거는 밤이라고도 했고, 잠자는 시간도 되고, 이게 환생의 기간도 될 거고, 그쵸? 11월은 시간으로는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 자시가 되기 바로 전이잖아요. 여기에서, 술토에서 요 신금을 이렇게 품고 있었죠. 아까 우리가 신금하고 임수는 운동성이 같아요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금도 떨어져서 윤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응축시켜서 걔네들을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같이 가서 결국 뭐가 될 거예요? 얘네들은 유금은 술토에 이렇게 묻혔다가 임수가 보관해서 끌고 가서 나중에 다시 환생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장생하는 게 간목이에요. 여기서 장생하는 게. 근데 여기는 수의 시작이니까 절기로는 무슨 절기일까요? 맞아요. 절기로는 입동입니다. 해수는 정말 잠자는 시간이죠. 술토부터, 유금부터 해가지고 요 시기에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환생하기 위한 시간, 다음 생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양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정적인 일들을 해야 되겠죠. 요 계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자월, 여기서 10월에서 이제 자월로 넘어가면 10월이 아닌데요. 11월이죠. 11월 여기 써놨네. 여기도 써놔 깜짝 놀랐네. 이거 11월이고 12월이 자월이죠. 자월은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 우리가 시간이 뭐 이렇게 명리적인 시간 말고 그냥 생각했을 때 12시까지잖아요. 그렇죠? 12시까지. 그러면 새로 다음 날이 시작되죠. 그렇게 봐도 자수는 일량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바뀌거든요. 자수는 되게 조용한 존재죠. 아까 선생님이 자유 얘기하셨죠. 유금도 얘기하고 자수도 얘기하고 되게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 자수는 이 밤에 조용하고 고요한 데 있으니까 이 물을 누가 건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맑고 깨끗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정신은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월에서 이때 있는 것이 아까 일량이 희생하는 이때 있는 게 동지고, 이때부터 다시 일양이 희생하기 때문에 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까 오화에서는 일음이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밤이 좀 적어지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여기에서는 양이 일량이 희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낮이 좀 길어지는 거.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을 지나서 축월이죠. 축월은 1월이죠. 1월. 1월은 엄청 춥죠.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자축, 이 시간들을 보통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 자축은 귀신방이라고 하죠, 귀신방. 그러면 자월, 축월 내지는 자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일반 이렇게 사화나 오화 같은 것들 쫙 깔고 계신 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조금 더 정신적이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고, 이거는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화, 토, 금, 수에서 수는 밤이었고, 그렇죠? 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때 검정색을 나타내는 게 뭐 죽음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안 보이는 깜깜한 거라서 자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비밀이 많아요. 안 보여주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거. 응? 맞습니까? 무슨 거 많아요?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임목이 되겠죠. 요때하고 이때 축토하고 요 미토 있죠. 이게 아마 안경을 잠깐 쓸게요. 축토하고 미토가 이게 음양을 연결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기로도 이때가 소서대서가 다 있고요. 이때가 뭐죠? 소환대한이 다 있어요. 요 시기가. 제일 춥고 제일 더운 시간. 그걸로 연결해서 음양이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저 혼자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쭉 와가지고 지금 여기 12지지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너무 설명을 잘해서 궁금한 게 없으실까요? 네. 축은 알겠는데 미토도 소환되어 있고 미토에 대해서 다시 미토도 소서대서가 있어. 제일 더울 때. 선생님, 근데 자축도 약간 귀문 방이긴 하지만 미토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기는 너무 더워서 그런 거고 여기는 너무 추워갖고 그런 거. 맞아요,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화가 좀 더 잔뜩 있거나, 그렇죠? 네, 지지가. 여기가 좀 뭐 수만 너무 많으면 또 자축이고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조우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조우가 되고 이러면 또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하나가 좀 몰두해서 많으면 그런 경향들은 있는 것 같아요. 미토에 축이 약간 차가운 토니까 그게 조우가 되나요? 축도? 조우라고 할 수 있나요? 손은 특대잖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되셨을까요?